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3일 만에 40% 폭등한 종목이 있습니다. GS건설입니다. 원전 테마 하나에 시장이 미쳐 돌아갔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단 3거래일 만에 40.3% 상승. 현재 주가 31,800원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대박이죠. 그런데 이 급등 뒤에는 아무도 말 안 하는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이 아직 반영 못한 초대형 호재도 있고요. 오늘은 공포와 기회 양쪽을 다 까발칩니다. 스모킹건 6개를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에는 종합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정리하니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GS건설이 왜 갑자기 폭등했는지부터 짚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원전, 그 중에서도 SMR입니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존 대형 원전을 축소한 미니 원전입니다. 이 SMR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5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500조 원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는 규모입니다. GS건설은 현대건설 다음가는 원전 건설 전문 기업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토픽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폭증까지 겹치면서 원전주 전체가 들끓는 겁니다. 현대건설 주가 16만 4천 원, GS건설 3만 1,800원, 5배 넘는 차이가 납니다. 현대건설은 주간 상승률이 고작 1.88%인데 GS건설은 40%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GS건설이 저평가 구간에서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면 GS건설이 10에서 15% 수준으로 현대건설보다 확연히 낮습니다. 이게 나중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공포 시나리오부터 가겠습니다. 왜 이 주식이 위험할 수 있는지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하방 리스크 스모킹건은 3가지입니다. 중동 전쟁발 공급망 붕괴, 외국인 매도세 지속, 그리고 부동산 규제 강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군사 충돌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가와 가스 가격이 폭등합니다. 원전 건설에 들어가는 자재, 특히 가스와 비료 관련 원자재 공급망이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비용이 20%에서 30%까지 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존 차트 분석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입니다. 전쟁 발발 시 기존 지지선과 저항선의 유효 확률이 49%까지 급감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동전 던지기 수준이라는 뜻이죠.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이 안 됩니다. GS건설의 원전 SMR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중동 항로가 막히거나 보험료가 폭등하면 건설 원가 자체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이건 GS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주 전체의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스모킹건 외국인 매도세입니다. 3월 20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GS건설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10에서 15% 수준인데요. 이 비중 자체가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일수록 매도 충격이 크게 옵니다. 소수가 빠져나가도 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구조라는 뜻이죠. 추가 이탈이 발생하면 주가 10% 하락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41,800원에서 10%면 28,6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일 만에 40% 올랐는데 하루 만에 10% 빠지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스모킹건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GS건설 하면 원전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부동산 사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성수동이나 한강변 재개발에 집중하는 전략을 펴왔거든요. 그런데 2026년 3월 3주차에 사업자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집 사면 큰일 난다는 경고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사업자 대출이 조이면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GS건설이 공들여온 성수동, 한강변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다는 뜻이죠. 수주 파이프라인이 둔화되면 실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원전이 아무리 좋아도 기존 사업이 흔들리면 주가는 버틸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터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25,000원에서 28,000원대까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 대비 최대 21% 하락입니다. 8% 올랐으니까 괜찮다고요? 고점에서 산 분들에게는 재앙 수준의 하락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무서워서 못 사겠죠. 그런데 동전에는 반드시 양면이 있습니다. 이제 기회 시나리오를 볼 차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회 쪽 스모킹건이 더 강력합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왜 전문가들이 GS건설을 토픽으로 찍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상방총매 스모킹건 역시 3가지입니다. GS니마 기술 매각, 원전 SMR 저평가, 그리고 손정의 753조 원 투자.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스모킹건 GS니마 해수담수화 기술 매각입니다. 이게 진짜 대형 호재입니다. GS건설이 보유한 GS니마의 해수담수화 기술을 매각하면 1.7조 원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1.7조 원이면 GS건설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부채 비율이 150%대에서 120%대로 확 개선됩니다. 재무 건전성이 단숨에 좋아지는 거죠.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원전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공포 시나리오에서 말한 공급망 문제, 돈이 있으면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강화하면 중동 리스크에 대한 방어력이 생깁니다.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면 신용 등급도 올라가고요. 거기에 주주 환원 정책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5번째 스모킹건으로 가겠습니다. 원전 SMR 500조 시장에서의 저평가 포지션입니다.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GS건설과 대우건설을 저평가 종목으로 명시했습니다. 500조 원 시장이 열리는데 관련 기업 주가가 아직 제자리라는 뜻입니다.
현대건설이 16만 4천 원인데 GS건설이 31,800원입니다. 원전 사업 역량 차이가 5배는 아닌데 주가 차이는 5배가 넘습니다. 차트로 보면 격차가 확연합니다. 현대건설 16만 4천 원, GS건설 31,800원, 대우건설 약 2만 5천 원대입니다. 이 갭이 좁혀지는 과정에서 GS건설의 상승 여력이 가장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40% 올랐어도 아직 시작이라는 거죠. 물론 단순 주가 비교가 밸류에이션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원전 테마 안에서 이 정도 격차는 분명 시장의 재평가 대상입니다. 마지막 6번째 스모킹건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터진 뉴스이고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3월 20일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753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포츠머스 컨소시엄이라는 이름으로요. 753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약 640조 원입니다. 그보다 많은 돈이 AI 데이터 센터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 투자가 GS건설과 무슨 상관이냐?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하나의 대형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이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전력을 어디서 공급하느냐? 바로 원전입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 SMR을 짓는 게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인프라 건설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물 자체도 전력 공급을 위한 원전도 GS건설의 사업 영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등 AI 관련 대형주에 이미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원전주까지 확장되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낮은 GS건설의 매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공포 시나리오에서 외국인 비중이 낮다는 게 리스크라고 했죠?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면 비중이 낮은 만큼 주가 상승 탄력이 더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칼은 양날인 겁니다. 자, 공포 3가지, 기회 3가지를 다 봤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할 시간입니다. 공포 시나리오에서는 25,000원에서 28,000원, 기회 시나리오에서는 35,000원에서 4만원입니다. 현재가 31,800원 기준으로 하방은 최대 21%, 상방은 최대 26% 정도의 범위입니다. 변동성이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35,000원 돌파 확률이 약 60%, 28,000원대 이탈 확률이 약 40%로 추정됩니다. 기회 쪽이 우위라는 뜻입니다. 다만 40%의 하방 확률을 무시할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핵심 변수 4가지를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첫째, 유가입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유가가 급등하면 그 즉시 리스크 경보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면 공급망 시나리오가 현실화됩니다. 둘째,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GS건설을 사기 시작하면 기회 시나리오의 시그널입니다. 반대로 매도가 가속되면 도망가야 합니다. 셋째, 이니마 매각 진행 상황입니다. 1.7조 원이 실제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 주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매각 공시가 뜨는 순간이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넷째, SMR 관련 수주 공시입니다. GS건설이 실제로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공시가 나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점프합니다. 기대감과 실적의 차이가 여기서 갈리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보유 중인 분은 4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분할 매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진입을 고려하는 분은 이니마 매각 공시 또는 SMR 수주 확정 뉴스를 기다리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뛰어들면 40% 급등 후 고점 잡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포지션 관리 원칙 3가지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 5에서 10%만 원전주에 넣으세요. 28,000원 이탈 시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호재 공시를 확인한 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번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40% 급등한 종목에 올인하는 건 도박입니다. 자, 오늘 GS건설에 대해 공포와 기회 양면을 낱낱이 분석해 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겠습니다. 공포 요인은 중동전쟁, 외국인 매도, 부동산 규제, 기회 요인은 이니마 매각, SMR 500조, AI 753조 투자입니다. 35,000원 돌파 확률 60%로 기회 쪽이 우세하지만 40%의 하방 리스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가, 외국인 수급, 이니마 매각, SMR 수주 이 4가지만 추적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지금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니마 매각 공시가 뜨는 순간,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순간, 외국인이 GS건설을 순매수로 전환하는 순간 이런 결정적 신호가 포착되면 바로 영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고정 댓글에 오늘 분석에서 언급한 핵심 데이터 출처와 추가 참고 자료 정리해두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